선생님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식탁 위에 피자 상자에 피자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 이 피자는 누군가가 먹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먹지 않은 걸까요? 모양을 보세요. 누군가가 피자를 벌써 먹었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가족이 먹은 것만큼 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여기 먹은 피자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 몇 분의 몇을 먹은 건지 선생님이 알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집에도 사인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피자에 사인펜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원래 피자가 어떤 모양이고 얼마만큼의 크기였을지 탐정처럼 원래대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원래는 동그란 모양의 피자였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 이만큼이 몇 조각을 도대체 먹은 거야? 선생님 빼고 누가 먹었어? 이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은 장갑을 끼고 여기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옆으로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을 가지고 이 조각으로 얼마가 비는 건지 세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조각을 먹었군. 이 녀석 배가 고팠군. 한 조각을 먹고 또 한 조각을 먹은 거야? 또 한 조각을 먹었군. 또 한 조각을 먹고 그래서 이만큼이 남은 거구나. 아하, 네가 얼마를 먹었는지 알겠다 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의 가족에게 가서 따졌어요. 아니, 피자를 같이 먹어야지. 나를 빼고 세 조각을 먹었구나. 세 조각을 먹었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족이 세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세 조각을 먹었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세 조각이 아니에요. 전체 중에 전체를 몇으로 나눈 것 중에서 전체를 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를 똑같이 8개로 나눈 것 중에서 선생님의 가족이 먹어버린 건 몇 조각? 세 조각. 그래서 이거는 세 조각이 아니지. 넌 선생님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먹은 것은 피자 전체의 8분의 3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어때요? 그 말이 맞나요? 피자를 세 조각 먹었지만 이건 전체에 비교하면 전체의 피자를 8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세 조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8분의 3이야. 네가 8분의 3을 먹었으니까 나도 8분의 3을 먹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피자를 한 조각 먹고 중간에 콜라도 마시고 또 두 번째 조각을 먹고 조금 배가 불렀어요. 하지만 계속 먹었어요. 또 8분의 1 조각을 먹어서 선생님도 똑같이 8분의 3 조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남은 것은 몇 분의 몇 조각이 남았어요? 8분의 전체 피자의 8분의 2가 남은 거예요. 이것은 냉동실에 넣어두었어요. 자, 오늘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전체와 비교해서 분수가 얼마큼인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자, 여기 수학책 116쪽에 그림을 볼게요. 116쪽이에요.
자, 먹거리 축제 현장에 갔는데요. 먹거리 축제 현장에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와플은 이만큼이 와플 전체인가요? 아니죠. 와플은 원래 동그랗게 생긴 음식이잖아요. 초콜릿 케이크는 이만큼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먹고 나누어 팔았는데 이 부분은 다 팔리고 한 조각만 남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 주방장 아저씨께서 와플은 반만 남았고 초콜릿 케이크는 4조각으로 나누어서 팔았는데 이제 한 조각이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롤빵과 조각 파이도 보세요. 롤빵 그리고 조각 파이. 머핀은 누군가 나누어서 먹은 건가요? 아니에요. 머핀은 하나를 들고 먹기 때문에 이것은 머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와플은 이것을 한 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와플을 만들 때에는 이만큼을 만든 다음에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와플의 전체는 이렇게 반달 모양이 아니라 이만큼이 전체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니까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와플 한 조각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와플 2분의 1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분수의 차이를 알았나요? 어떤 것은 크기가 작아도 이게 하나지만 와플은 크기가 커도 와플을 처음 만들 때 동그란 모양이 전체 완전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의 절반만 남은 것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샌드위치 보세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는 어떤 모양이죠? 네, 식빵 모양이니까 이것은 샌드위치 4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전체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오늘은 탐정처럼 전체가 얼마였지? 라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스를 볼게요. 지금 주스는 얼마만큼이 전체죠? 이렇게 주스 통이 있으면 주스를 따라서 거의 찰랑찰랑하게 가득 찬 것이 전체 주스예요. 우리가 집에서 물 주세요 하면은 한 컵을 주시지만 집에서 물을 따라 마실 때 이 한 컵이 넘치지 않게 여기 끝까지 물을 따라서 마시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수학에서 얘기할 때 한 컵이라는 것은 한 방울도 모자라지 않게 컵을 가득 채운 것이 한 컵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렌지 주스는 한 컵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오렌지 주스는 한 컵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한 컵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수로? 분수로 우리가 표현을 해 주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샌드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샌드위치는 원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남은 부분을 보면 이것은 전체를 몇 개로 똑같이 나누었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죠. 그쵸? 전체를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누면 몇으로 나누었을까? 처음에 그쵸? 만들어서 전체를 분수 써주세요. 똑같이 4수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남은 부분은 그 중에서 몇 부분이다? 한 부분이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남은 부분은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먹어버린 부분은 얼마일까요? 먹어버린 부분은 전체를 분수 써주세요. 똑같이 4수로 나눈 다음에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을 먹었죠.
많이 먹었네요. 세 부분을 먹었다. 그래서 먹은 부분은 전체의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먹은 부분 시작. 먹은 부분은 전체의 4분의 3입니다. 자, 이제 주스를 볼까요? 자, 주스는 조금 어려워요. 주스가 가득 차 있었는데 누군가 마시고 나서 이만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스는 전체 컵을 똑같이 몇으로 나눈 것 중에서 점선을 따라서 그어보세요. 한 부분 이렇게 그어보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네 부분, 5부분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남아있는 주스는 몇 칸이에요? 2칸. 그래서 남은 부분은 전체의 5분의 2가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남은 부분 시작. 남은 부분은 전체의 5분의 2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마셨겠죠? 마셔버린 부분은 얼마일까요? 마셔버린 부분은 전체의 5칸으로 나눈 것 중에서 1칸, 2칸, 3칸을 마셔버렸다. 5분의 3을 마셔버린 거예요. 따라서 읽어봅시다. 먹은 부분은 시작. 먹은 부분은 전체의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분수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수학책 117쪽을 봅시다. 우리가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것은 와플 1개가 아니라 와플 2분의 1개입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해 줬죠. 와플은 반이 남았으니까 전체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네, 동그란 보름달 모양이었을 거예요. 자, 전체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보세요. 초콜릿 케이크는 아저씨가 4조각으로 나누어서 팔았는데 그 중에서 한 조각이 남아있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원래 팔기 전에는 몇 조각이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4조각이 있었는데 한 조각이 남았어 하니까 남은 것은 3조각이 더 있어야 해. 이렇게 원래는 초콜릿 케이크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한 조각, 2조각, 3조각을 먹어버렸고 그래서 이만큼은 4분의 1이야. 4분의 1이 남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초콜릿 케이크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길다란 케이크를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세로 모양에서 케이크를 그려도 됩니다. 파란색처럼 그려도 되고 빨간색처럼 그려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2번 문제.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벌집 모양이 있는데 이 벌집 모양은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누었나요? 이렇게 나누면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를 6으로 나눈 것 중에서 색칠한 것은 하나, 둘, 셋, 넷. 색칠한 것은 얼마요?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서 4입니다. 이것을 분수로 읽으면 6분의 4라고 써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똑같이 나누는 개수, 분모. 위쪽에 있는 숫자는 그것 중에서 일부분, 분자.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그 다음 분자. 아래에 있는 숫자부터 읽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숫자 6분의 4라고 읽어요. 그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볼까요?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6개로 나눈 것 중에서 2조각은 색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분의 2는 색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신기한 모양의 연보라색을 보세요. 전체를 몇으로 똑같이 나눈 걸까요?
전체를 몇 조각?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색칠한 연보라색은 몇 조각이에요? 2조각. 그래서 이것을 분수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분의 몇? 2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2는 색칠을 했어요. 그런데 색칠하지 않은 것은 전체를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분수 쓸 때는 구분선을 먼저 써주고 분모부터, 그리고 색칠하지 않은 것 분자, 분모부터 쓰고 그 다음 분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세모 모양이 있는데 이 세모 모양 중에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도대체 몇 부분으로 나눈 걸까요? 자, 몇 부분으로 나누었는지 알고 싶으면 직접 세어봐야겠죠. 점을 찍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얼마? 전체를 똑같이 9개로 나누었어요. 굉장히 크죠? 분모 숫자가 9나 돼요. 그것 중에서 색칠한 거를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중에서 6조각은 색칠했네요. 그러면 색칠한 것은 9분의 6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색칠하지 않은 것은 몇 분의 몇? 이렇게. 자, 됐나요? 선생님이 뭔가 잘못한 걸 찾았나요? 찾은 친구는 집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9개로 나눈 것 중에서 3조각이죠? 그러면 9분의 3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9분의 3 하고 9를 아래쪽에 써주는 것이 맞아요. 우리 영원초 3학년 어린이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문제. 주어진 분수만큼 색칠해 볼게요. 이것은 색연필로 색칠을 하는데요. 색칠을 할 때에는 같은 분수는 같은 색깔로 색칠을 하세요. 자,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4조각이면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해서 붉은색 칠리 피자인가 봐요. 이만큼이 6분의 4입니다. 이것이 분수 6분의 4예요. 그러면 3분의 2도 색칠해 볼까요? 3분의 2는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서 2조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만큼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런데 6분의 4와 3분의 2가 어떤 것 같아요?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게 만약에 같은 색깔, 같은 크기의 피자라면 6분의 4를 먹고 싶어요? 3분의 2를 먹고 싶어요? 똑같다고요? 맞아요. 6분의 4를 먹으나 3분의 2를 먹으나 같은 양의 피자를 먹는 거예요. 분수는 굉장히 신기하죠.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숫자가 작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요 큰 숫자가 좋아요 하면서 저는 20분의 1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럼 넌 20분의 1을 먹으렴 라고 하고 선생님이 20분의 1을 준다면 그 친구는 울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20분의 1은 전체를 똑같이 20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한 조각만 먹겠다는 거니까 양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굉장히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분수에서는 숫자가 크다고 무조건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8분의 5를 색칠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구분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를 대고 전체를 몇 조각으로 나누어야 해요? 네, 전체를 8조각으로 나누어야 해요. 자, 똑같이 나눌 때에는 자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했고 선생님은 멋지게 8조각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8조각을 나누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조각 맞아요. 그럼 이 중에서 5조각을 색칠해 볼게요. 5조각은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8분의 5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 6분의 5를 색칠해 보세요. 이것도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어야 돼요? 몇 개로? 똑같이 6으로 나누어야 해요. 똑같이 6으로 나누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이 6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아까는 선생님이 잘 못 나눴는데 우선은 이렇게 3개로 나눈 다음에 또 이 3개를 각각 둘로 나누면 6조각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5조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하면 이만큼이 6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해보세요.